그는 수백 번의 위기를 목격했습니다. 국가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봤죠.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경제 전쟁이 터지면 약한 나라가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시장이 붕괴하고 국민들이 패닉에 빠지죠. 그런데 이번엔 모든 게 달랐습니다. 100% 관세라는 이름의 경제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뉴욕이 불타올랐고 런던이 비명을 질렀고 베를린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만은 조용했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5천만 인구의 나라, 거대한 두 제국 사이에 낀 반도, 이나 객기는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이번엔 끝이다라고. 그러나 서버 마커스 스틸도 확신했습니다. 프리스 28년 경력이 외쳤죠. 한국이 먼저 무너진다고 데이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겠다고. 일주일 후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0.001%와 싸우는 사람들, 화학의 원자를 쌓는 과학자들, 지하 1000m 어둠을 빛으로 바꾼 세대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계의 심장이 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가장 시끄러운 나라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나라로. 오늘 대한민국에서의 일주일 그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쟁 선포였다. 100% 관세라는 이름이. 마커스 스틸은 전화기를 움켜쥐었다. 서울, 지금 어떻습니까? 대답을 기다렸다. 비명을, 패닉을. 그런데 돌아온 건 고요였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다는 것인가? 마커스 스틸. 28년간 국가 안보를 분석해온 남자였다. 전쟁을 예측하고 위기를 계측했다. 수백 번의 위기를 봤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다. 모든 공식이 작동하지 않았다. 새벽 4시였다. 워싱턴발 속보가 터졌다. 100% 관세. 경주 에이펙 보이콧. 그는 곧바로 책상으로 달려갔다. 모니터 3개를 동시에 켰다. CNN, 블룸버그, 로이터. 전부 같은 단어를 외치고 있었다. 경제전쟁. 손이 떨렸다. 28년 경력이 비명을 질렀다. 한국이 먼저 무너진다. 그는 즉시 분석 보고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이랬다. 한국 경제, 첫 번째 도미노. 월가 채널이 울렸다. 나토 라인도 울렸다. 전부 같은 말을 했다. 리스크온 전면 해제. 공포가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서울 데이터를 열었다. 환율부터 확인했다. 급등할 것이다. 당연했다. 그런데 평온했다. 1350원대. 흔들림이 없었다. 아직 반응이 안 온 것인가? 증시를 확인했다. 코스피, 코스닥. 분명 폭락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합권이었다. 선물 시장도 조용했다. 이상하다. SNS를 뒤졌다. 트위터, 포털 뉴스. 한국 국민들의 패닉이 보여야 했다. 댓글창이 불타야 했다. 그런데 평온했다. 오늘 날씨 이야기, 점심 메뉴 고민. 일상이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뭔가 틀렸어. 그는 28년간 이런 위기를 수십 번 봤다. 패턴이 있었다. 위기가 터지면 가장 약한 고리가 먼저 비명을 지른다. 한국은 수출 의존 경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나라다. 관세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흔들려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침묵하고 있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서울주재정보원에게 걸었다. 서울, 지금 어떻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서브레나드 버슈원은 괜찮다고요? 네, 제게 긴급 회동 없습니다. 청와대 비상성명도 없고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28년 동안 그가 세운 모든 모델이 외치고 있었다. 침묵은 패닉이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침묵은 달랐다. 이건 공포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때 암호화 메신저가 울렸다. 실리콘밸리 소스였다. PGP 암호화 메시지. 파일을 열었다. 전용기들이 움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에서 인천으로.
첨부된 항공 트래커 스냅샷, 콜사인 목록, 탑승객 군집 데이터, 반도체 기업, DC 로펌, 클라우드 기업 최고 경영자들. 전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서울로.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다. 정치가 벽을 세우는데 돈이 그 벽을 넘어간다. 이건 그의 28년 모델에 없던 변수였다. 정치와 경제가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았다. 아니, 경제가 정치를 무시하고 있었다. 노트를 꺼냈다.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큰 소음은 권력의 증거가 아니다. 필요의 밀도를 계측하라. 결심했다. 책상에서 분석하지 않겠다고. 직접 가겠다고. 현장으로. 심장으로. 인천행 티켓을 예약했다. 리서치 브리프 코드네임을 정했다. 하트. 심장. 창밖을 봤다. 전망창에 비친 얼굴. 확신과 의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28년 동안 그는 힘은 군사력과 금융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흔들리고 있었다. 새로운 단어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대체불가 기술, HBM, 소부장, 배터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노트 첫 장에 굵게 썼다. 힘은 총에서 나오지 않는다. 필요해서 나온다. 비행기가 출발했다. 창밖 구름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가 속삭였다. 서울아,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보자. 인천공항이 이상했다. VIP 라운지가 봉쇄돼 있었다. 검은 정장들이 동선을 통제하고 있었다. 대기 리무진 행렬. 무전기 코드. 통역과 보안팀 배치. 마커스는 멈춰섰다. 이건 행사가 아니었다. 피난에 가까웠다. 생존 동선이었다. 공항 로비 구석구석에 보안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다. 귀에 무전기를 꽂은 채 시선을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보호하고 있었다. 뭔가 벌어지고 있다. 그는 번호판 패턴을 기록했다. 외교 번호판, 기업 전용 차량, 정부 소속. 전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남으로. 기내에서 만난 남자가 떠올랐다.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리스트. 좌석 옆에 앉았던 그 남자. 노트북을 열더니 그래프 하나를 보여줬다. 시총 3조 달러의 심박이 HBM에 묶여 있었다. 리스크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물었다. 마커스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정치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화면을 확대했다. 아닙니다. 부품 대체 불가성입니다. 정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못 바꿉니다. 그래프를 다시 확대했다. 낮은 ppm 결합률과 학습 중단 비용. 계산식이 명확했다. HBM 공급이 이틀만 끊겨도 글로벌 AI 학습이 멈춘다. 그리고 그 HBM은 한국에서만 만들어진다. 세계 점유율 90% 이상. 정치는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조용하죠. 그리고 물리학이 이깁니다. 항상. 마커스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다. 물리학. 대체 불가성.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공항 출구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군중이 보였다.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 세례.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젠슨 황이었다. 마커스는 숨을 멈췄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AI 시대의 왕. 시가총액 2조 달러 기업의 얼굴. 그가 여기 있었다. 직접.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왜 한국에 오셨습니까? 젠슨 황은 잠시 침묵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마커스는 전율했다. 질문이 뒤집혔다. 왜 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안 오느냐? 이건 선택이 아니었다. 필수였다. 생존이었다. 젠슨의 눈빛이 단단했다. 호흡이 고요했다. 주저함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한 단어를 떨어뜨렸다. 심장. 마커스는 노트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심장. 모든 키워드가 한 단어로 수렴되고 있었다. 택시를 탔다. 호텔로 향했다.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베이징 소스였다. 최고위 인사의 방북이 취소됐습니다.
Ader Siwon Kyomengnam Monten. 뭐라고요? 서울행으로 변경 검토 중입니다. 협력, 상생, 필요. 이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커스는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들이 흘러갔다. 두 개의 벡터가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로, 베이징에서 서울로. 정치가 아니라 필요가 이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호텔방에 들어갔다.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다. 화이트보드를 꺼냈다. 두 개의 화살표를 그렸다. 베이징에서 서울로 하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로 하나. 교차점에 서울이라고 썼다. 그리고 중앙에 심장 아이콘을 그렸다. 옆에 메모했다. HBM, 배터리, 소부장, 전력. 지지2 충돌 프레임을 지웠다. 새로운 문장을 썼다. 지지2 동시 의존. 그는 의자에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28년이 무너지고 있었다. 권력의 정의가 바뀌고 있었다. 질문이 틀렸다. 왜 한국인가? 가 아니었다. 어떻게 한국 없이 움직이는가? 대답은 간단했다. 움직일 수 없다. 숨 쉴 수 없다. 살 수 없다. 노트 상단에 굵게 썼다. 질문을 바꾸면 지도가 바뀐다.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화려하지만 요란하지 않았다. 불빛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마커스는 속삭였다. 질문이 틀렸어. 왜가 아니라 어떻게였어. 그리고 그는 노트를 덮었다. 내일은 현장으로 간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 한국 측의 표정을 본다. 미국 측의 눈빛을 읽는다. 그 순간 모든 답이 나올 것이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계속 울렸다.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새벽이었다. 마커스는 러닝화를 신었다. 호텔을 나섰다. 서울의 거리를 달리기로 했다. 도시를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거리는 평온했다. 편의점 불빛이 켜져 있었다. 사람들이 커피를 사고 있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커스는 멈춰섰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봤다. 이상하다. 100% 관세 폭탄이 터진 지 이틀째였다. 뉴욕은 불타고 있었다. 런던은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서울은 출근하고 있었다. 편의점에 들어갔다. 카드 결제줄이 길었다. 사람들의 표정을 봤다. 긴장이 없었다. 공포가 없었다. 그냥 월요일 아침이었다. 공포는 소비를 멈춘다. 그런데 여긴 계산대 직원이 웃고 있었다. 손님이 농담을 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마커스는 물을 사서 나왔다. 그리고 택시를 잡았다. 호텔로 갑니다.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관세 이야기였다. 마커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어떻습니까? 경제 상황이. 기사가 백미러로 마커스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관세 때문에 다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기사가 고개를 저었다. 조용한 게 아니라 자신 있는 겁니다. 마커스는 숨이 멎었다. 자신 있다고요? 네. 우리가 가진 게 있으니까요.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게. 기사의 미간이 이완돼 있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리듬이 안정적이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었다. 체감된 필요의 문장이었다. 마커스는 노트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적었다. 로컬 인식과 매크로 데이터 일치. 필요의 자각이 사회의 내재. 호텔로 돌아왔다. 책상 앞에 앉았다. 화이트보드를 다시 꺼냈다. 어젯밤 그린 두 화살표를 봤다. 베이징에서 서울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로. 그리고 중앙에 쓴 단어. 서울. 마커스는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다. 지지2 충돌이 아니라 지지2 동시 의존. 심장 아이콘 옆에 리스트를 적었다. HBM, 배터리, 소부장, 전력 인프라. 핸드폰이 울렸다. 한미 경영 라운드 테이블 사무국이었다. 마커스 스틸 씨, 오늘 오후 회의 임시 취재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Sarkinum. 정말입니까?
네. 비공개 회의지만 특별히 허가됐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이례적이었다. 비공개 회의에 외부 애널리스트를 부른다는 건 뭔가 보여주고 싶다는 의미였다. 오후 3시. 강남의 한 호텔 회의실. 마커스는 입장했다. 한쪽엔 한국 기업 대표들이 앉아 있었다. 다른 쪽엔 미국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앉아 있었다. 마커스는 표정을 읽었다. 28년 경력의 본능이 작동했다. 한국 측. 여유로웠다. 물잔이 흔들리지 않았다. 필기하는 손이 안정적이었다. 미소가 있었다. 미국 측. 달랐다. 물을 자주 마셨다. 시선이 분주했다. 긴장이 보였다. 역학관계가 역전돼 있었다. 회의가 시작됐다. 미국 측 대표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장기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안정적 공급을.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저희도 협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단어가 회의실을 채웠다. 미국 측이 긴장했다. 필기 끝에 세 글자가 보였다. 대체 불가. 마커스는 노트에 적었다. 여유와 간절. 표정의 벡터가 역학을 말한다. 회의가 끝났다. 마커스는 호텔로 돌아왔다.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화려했지만 요란하지 않았다. 조용한 광휘였다. 그는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보고서에 첫 문장을 썼다. 가장 시끄러운 나라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나라가 세상을 움직인다. 손이 떨렸다. 28년이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서울은 오늘도 출근했다. 공포는 출근하지 않았다. 도시는 겁내지 않았다. 숨을 고르고 있었다. 마커스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이 도시의 불빛은 조용하다. 강한 것들은 대개 조용하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마커스는 경기도로 향했다. HBM 생산 라인 방문 허가가 떨어졌다. 이례적이었다. 외부인에게 반도체 라인을 공개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차가 공장 단지에 도착했다. 거대한 건물이 보였다. 표지판에 적혀 있었다. 파운드리 제3공장. 입구에서 방진복을 받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는 하얀 옷. 마스크, 장갑, 신발 커버. 전부 착용했다. 안내원이 말했다. 먼지 하나가 수백억을 날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에어샤워를 거쳤다. 강력한 바람이 몸을 훑었다. 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중문을 통과했다. 클린룸이었다. 마커스는 숨을 멈췄다. 공기가 달랐다. 무게가 느껴졌다. 정적 속에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심장 박동처럼. 여기는 클래스 1 클린룸입니다. 안내원이 설명했다. 1세제곱미터당 먼지 입자 0.1개 이하입니다.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0.1개.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수술실보다 100배 깨끗한 공간이었다.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다. 거대한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적층 장비, 테스트 장비, 패키징 장비. 각각이 건물 하나 크기였다. 모니터에 숫자가 떴다. 수율 99.9%. 99.9%라고요? 마커스가 물었다. 네. 우리 목표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수율. 0.1%의 불량률. 그 0.1%가 세계를 흔듭니다. 그래서 우린 싸웁니다. 0.001%와. 마커스는 전율했다. 0.001%. 만분의 1. 인간이 원자 단위로 싸우고 있었다. 한 남자가 다가왔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다. 굵은 손마디. 깊은 눈빛. 박진우입니다. 이라인 공장장입니다. 마커스 스틸입니다. 악수를 나눴다. 박진우의 손이 단단했다. 20년은 기계를 만진 손이었다.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20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So, 20년. 네. 제 인생 전부입니다. 박진우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다. 온도, 습도, 압력, 입자 농도. 모든 수치가 초록색이었다. 여기선 공기 온도가 0.1도만 흔들려도 불량이 나옵니다. 습도가 1%만 변해도 수율이 떨어집니다. 마커스는 노트를 꺼냈다.
적었다. 공기의 분자 하나까지 통제하는 인간의 의지. 박진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사진이었다. 흑백 사진. 한 남자가 헬멧을 쓰고 있었다. 광부 복장이었다. 제 아버지입니다. 에어. 광부셨습니까? 네. 독일 탄광에서 20년 일하셨습니다. 지하 1000m. 박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저는 빛 속에서 반도체를 만듭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얼마큼은 뭐가 똑같습니까? 완벽을 향한 싸움입니다. 아버지는 무너지지 않는 갱도를 만들기 위해 싸웠습니다. 저는 불량 제로를 위해 싸웁니다. 마커스는 사진을 봤다. 광부의 눈빛이 단단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선 아들의 눈빛도 똑같았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은 운이 아니라 의지다라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박진우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생산 라인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저는 지상에서 빛을 캡니다. 세대가 바뀌었지만 약속은 같습니다. 완벽하게 만든다는. 마커스는 마스크 안에서 숨이 차올랐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가슴이 뛰었다. 이건 산업이 아니었다. 세대 간의 계승된 신념이었다. 한 세대의 땀이 다음 세대의 완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지. 박진우가 물었다.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완벽히. 네. 이해합니다. 공장을 나왔다. 방진복을 벗었다. 차에 탔다. 창밖을 봤다. 공장 건물이 멀어졌다. 마커스는 노트를 펼쳤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썼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세대가 쌓은 서사다. 아버지의 어둠이 아들의 빛을 만들었다. 지하 1000m의 완벽이 지상의 완벽으로 이어졌다. 그는 보고서를 잠시 덮었다. 눈을 감았다. 기계음이 아니라 심장의 리듬이었다. 0.001%와 싸우는 인간들. 이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 사흘째 아침이었다. 마커스는 대전으로 향했다. 배터리 연구소 방문 일정이 잡혔다. 한국의 또 다른 심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연구소 건물은 조용했다. 외관은 평범했다. 하지만 안은 달랐다. 보안 게이트를 3번 통과했다.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출입 허가증. 전부 확인받았다. 복도를 걸었다. 유리창 너머로 실험실이 보였다. 하얀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집중된 시선. 전쟁터의 긴장감이었다. 김수연 박사님 연구실입니다. 안내원이 문을 열었다. 한 여성이 서 있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다. 짧은 머리, 안경, 단단한 눈빛. 마커스 스틸 씨죠? 김수연입니다. 악수를 나눴다. 김수연의 손이 차가웠다. 하지만 악력은 강했다. 제 연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실로 들어갔다. 냉각기가 진동하고 있었다. 유리관 속에 증기가 흐르고 있었다. 모니터에서 파란 빛이 나왔다. 김수연이 화면을 켰다. 분자 구조가 떴다. 복잡한 층위들.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었다. 이게 뭡니까? 마커스가 물었다. 원자층 증착 배터리입니다. ALD 기술이죠. 원자층. 네. 원자를 한 겹씩 쌓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 원자 4겹 두께입니다. 마커스는 숨을 멈췄다. 원자 4겹. 인간이 원자를 쌓고 있었다. 이건 제조가 아닙니다. 김수연이 말했다. 건축입니다. 다만 자재가 원자일 뿐이죠. 화면이 바뀌었다. 성능 데이터가 떴다. 주행거리 1200km. 에너지 밀도 900Wh/리터. 제2 900입니까? 네. 세계 기준을 30% 넘었습니다. 마커스는 노트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30%. 이건 혁신이 아니었다. 초월이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자 단위 제어입니다. 층과 층 사이 간격을 1나노미터 이하로 유지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김수연이 다른 화면을 열었다. 온도 그래프가 나왔다.
일반 배터리는 고온에서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배터리는 150도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원자층 구조가 열을 분산시키기 때문이죠. 안전하다는 말입니까? 네. 완벽하게. 마커스는 화면을 응시했다. 숫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불가능의 영역을 침투하고 있었다. 이 기술을 다른 나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김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만 가능합니다. 원자층 증착 기술의 정밀도가 필요한데 그걸 상업화한 건 한국뿐입니다. 수어나수어기 왜 우리만 가능합니까? 김수연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우린 시끄럽게 경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기술을 만들 뿐이죠. 세계가 전기차를 원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원합니다. 그럼 우린 그걸 만듭니다. 조용히. 완벽하게. 마커스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다. 필요의 힘. 다시 그 단어였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다. 그 빛 한 줄기가 실험실 바닥을 비췄다. AI를 아십니까? 김수연이 물었다. 네. 물론입니다. AI는 두뇌가 필요합니다. 반도체죠. 하지만 두뇌만으론 부족합니다. 심장도 필요하고 혈류도 필요합니다. 김수연이 화이트보드를 가리켰다. 시스템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었다. 반도체 칩, HBM, 배터리, 전력 시스템. 모든 게 연결돼 있었다. HBM이 심장이라면 배터리는 혈류입니다. 전력을 공급하고 안정시키고 순환시키죠. 이 둘이 없으면 AI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커스는 다이어그램을 봤다. 두 회로가 하나로 연결돼 있었다. 분리할 수 없었다. AI의 두뇌는 미국이 설계했습니다. 김수연이 말했다. 하지만 그 심장은 한국이 뛰게 합니다. 혈류도 한국이 흐르게 하죠. 두뇌만으론 살 수 없습니다. 심장과 혈류가 있어야 생명입니다. 마커스는 전율했다. AI의 심장이 여기 있었다. 고요하지만 압도적인 박동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들이 여기로 오는지. 김수연이 물었다.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연구소를 나왔다. 차에 탔다. 노트를 펼쳤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썼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다만 물감이 원자일 뿐. 0.001%의 완벽이 원자 4겹으로 확장됐다. 세상은 여전히 소리로 다투지만 한국은 원자로 대답했다. 창밖을 봤다. 대전의 거리가 지나갔다. 평범한 도시였다. 하지만 그 안에 세계의 미래가 있었다. 마커스는 속삭였다. AI의 심장이 여기 있었다. 조용하지만 모든 걸 움직이는 나흘째 밤이었다. 호텔방. 마커스의 노트북에 암호화 메일이 도착했다. 베이징 소스였다. 오랜 정보원이었다. 10년 넘게 신뢰해온 채널이었다. 파일을 열었다. PGP 암호 해독. 문서가 떴다. 비공개 만찬 녹취록이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 기록. 마커스는 숨을 멈췄다. 첫 문장을 읽었다. 우리의 첨단 제조는 아직도 한국의 부품과 소재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 손이 떨렸다. 다음 문장을 읽었다. 협력이 아니라 절실하다. 우리에게 한국은 선택이 아니다. 절실. 그 단어가 화면에서 튀어나왔다. 14억 인구의 제국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마커스는 문장을 다시 읽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읽었다. 매번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절실. 이건 외교가 아니야. 혼잣말이 나왔다. 고백이야. 항복이야. 노트를 꺼냈다. 펜을 집었다. 굵게 썼다. 절실. 파일을 스크롤했다. 더 많은 발언들이 나왔다. 상생, 협력, 필요, 의존. 단어들이 반복됐다.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절실이었다. 7번. 마커스는 새 창을 열었다. 중국 수입 데이터를 검색했다. 반도체 자급률. 숫자가 떴다. 16%. 16%. 나머지 84%는 수입이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한국 의존이었다. 반도체 제조 장비도 마찬가지였다. 디스플레이 부품도.
배터리 소재도.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다. 히토류 통계가 나왔다. 중국은 세계 히토류의 70%를 생산했다. 원자재 강국이었다. 하지만 마커스는 노트에 적었다. 히토류는 원자재다. 흙이다. 하지만 그걸 쓸모있게 만드는 기술, 그건 한국이 쥐고 있다. 원자재와 기술, 흙과 건축. 중국은 재료를 가졌다. 하지만 완성품을 만들지 못했다. 그 사이를 메우는 건 한국의 기술이었다. 화이트보드를 꺼냈다. 구조를 그렸다. 중국 원자재, 한국 기술, 미국 완제품. 삼각구조. 하지만 중심은 한국이었다. 한국이 없으면 흐름이 끊겼다. 마커스는 의자에 깊이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트럼프가 압박을 가했다.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하지만 역설이었다. 압박이 강할수록 한국의 중요성이 더 부각됐다. 미국과 중국 모두 숨을 쉬기 위해 같은 곳을 찾고 있었다. 서울을. 두 고래가 싸우는 게 아니야. 마커스는 속삭였다. 두 고래가 동시에 같은 산소통을 찾고 있어. 화이트보드에 굵게 썼다. 두 고래의 산소통 서울.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새 문서를 만들었다. 보고서 초안이었다. 제목을 입력했다. 필요의 제국. 첫 문장을 썼다. 힘은 더 이상 소리의 크기가 아니다. 없으면 멈추는 가치에 있다. 두 번째 문장. 세계는 여전히 소리로 싸운다. 관세로, 제재로, 협박으로. 하지만 역사는 필요로 결정된다. 세 번째 문장. 21세기의 제국은 총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필요 위에 세워진다. 손이 멈추지 않았다. 문장들이 쏟아졌다. 미국이 벽을 세웠다. 중국이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인가?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절실하게. 파일을 저장했다.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3시였다.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마커스는 일어났다. 창문 앞에 섰다. 야경을 봤다. 화려하지만 조용했다. 요란하지 않았다. 세계의 모든 고래가 같은 곳을 향해 숨을 쉰다. 속삭였다. 서울. 노트를 덮었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한 단어가 계속 울렸다. 절실. 14억 인구의 제국이 고백한 단어. 3억 인구의 제국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5천만 인구의 나라가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 마커스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필요의 제국. 그 중심은 서울이다. 닷새째 새벽이었다. 마커스의 핸드폰이 울렸다. 속보 알림. 화면을 봤다. 실리콘밸리 1700명 최고 경영자, 서울서 긴급 기자회견. 시간 확인. 오전 9시. 회견은 11시. 강남 컨퍼런스 센터. 서둘러 옷을 입었다. 택시를 잡았다. 빨리 가주십시오. 차가 달렸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다. 평온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마커스는 알았다. 곧 뭔가 터질 것을. 컨퍼런스 센터 앞. 이미 인파가 몰렸다. 기자들, 카메라, 위성 중계 차량. CNN, BBC, NHK. 전 세계 언론이 모였다. 입장했다. 회의장이 가득 찼다. 수백 명의 기자. 카메라 수십 대.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공기가 전류처럼 떨렸다. 누군가의 한 문장이 역사를 바꿀 예감이었다. 무대가 보였다. 빈 연단. 4개의 의자. 마이크. 정각 11시. 조명이 어두워졌다. 무대에 불이 켜졌다. 4명이 걸어 나왔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 회색 정장.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검은 넥타이.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 침착한 걸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단단한 표정. 마커스는 숨을 멈췄다. 기술 제국의 왕들이 한 무대에 섰다. 시가총액 합계 10조 달러. 전 세계 GDP의 10%였다. 팀 쿡이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워싱턴의 목소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다. 카메라 셔터음만 들렸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국경을 넘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팀 쿡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우리는 오늘 선언합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은 기술의 미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막아서도 안 됩니다. 폭탄이었다. 미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를 정면 반박하고 있었다. 젠슨 황이 일어났다. 마이크 앞에 섰다. 정치가 벽을 세우면 기술은 우회로를 만듭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스크린이 켜졌다. 문장 하나가 떴다. 거대한 글씨였다. 한국 없이는 AI가 멈춥니다. 한글이었다. 영어 번역이 아래 작게 적혔다. 마커스는 전율했다. 메시지가 명확했다. 한국이 중심이라는 것.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간 한국과 만났습니다. 반도체 기업, 배터리 기업, 소재 기업.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미래는 여기 있다고. 순다르 피차이가 이어받았다. AI 시대는 협력 없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설계, 한국의 제조, 전 세계의 혁신. 이것이 미래입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다. 질문이 날아왔다. 이건 반란 아닙니까? 미국 정부에 대한. 팀 쿡이 천천히 대답했다. 목소리가 단호했다. 반란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건 정치가 아니라 생존하는 기술입니다. 진짜 애국은 기술을 지키는 일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다. 기자들이 일어났다. 함성이 들렸다. 카메라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마커스는 기자석에 앉아 지켜봤다. 손이 떨렸다. 노트를 꺼냈다. 펜을 집었다. 이건 항복이 아니다. 문명의 심장 이식이다. 적었다. 회견이 끝났다. 4명이 무대를 내려갔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카메라가 따라갔다. 마커스는 자리에 남았다. 빈 무대를 봤다. 연단을 봤다. 마이크를 봤다. 세계가 무너진 질서를 목격했다. 정치의 시대가 끝나고 필요의 시대가 시작됐다. 핸드폰을 꺼냈다. 뉴스를 검색했다. 이미 전 세계가 난리였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다. 실리콘밸리, 워싱턴의 선전포고. 기술 대 정치, 승자는 기술. 한국, 새로운 권력의 중심.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힘은 더 이상 총에서 나오지 않는다. 필요해서 나온다. 그리고 오늘 전 세계가 그것을 목격했다. 센터를 나왔다. 햇빛이 쏟아졌다. 서울의 거리가 여전히 평온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카페에 앉아 있었다. 일상이었다. 하지만 마커스는 알고 있었다. 이 도시가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택시를 탔다. 호텔로 향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봤다. 세계의 차트가 어떻게 되든 서울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절실하게. 호텔에 도착했다. 방으로 들어갔다. 노트북을 열었다. 보고서를 계속 썼다. 손이 멈추지 않았다. 문장들이 흘러나왔다. 오늘 실리콘밸리가 인정했다. 미래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그리고 그 중심은 서울이었다. 파일을 저장했다. 제목을 다시 봤다. 필요의 제국. 의자에 기댔다. 눈을 감았다. 플래시 세례가 폭발하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들의 침묵이 끝났을 때 역사가 다시 쓰였다. 처음으로 확신했다. 혼잣말이 나왔다. 제국은 이제 필요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엿새째였다. 전 세계가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청와대.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다. 기자들이 몰렸다. 카메라가 집중됐다. 질문이 날아왔다. 미국의 관세 요구를 수용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니요. 단 3글자였다. 하지만 그 3글자가 세상을 흔들었다. 우린 2번 다시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숨 멈춘 순간이었다. 마커스는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노트를 펼쳤다. 적었다. 대한민국이 선을 그었다. 화면이 바뀌었다. 뉴욕 증시가 떴다.
빨간색이었다. 급락하고 있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8%, 애플 마이너스 6%,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7%. 나스닥이 무너지고 있었다. 1조 달러가 증발했다. 단 한 문장 때문에. 마커스는 숨을 들이마셨다. 한 문장이 1조를 날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워싱턴 소스였다. 전화를 받았다. 백악관이 움직입니다. 긴급 브리핑 예정입니다. 트럼프가 나옵니까? 네. 10분 후입니다. 전화를 끊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다. 백악관 브리핑룸이 떴다. 트럼프가 걸어 나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연단에 섰다. 마이크를 잡았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는 대화로 해결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질문도 받지 않았다. 돌아서서 나갔다. 마커스는 화면을 응시했다. 항복이다. 속삭였다. 강자가 무릎을 꿇었다. 채널을 다시 돌렸다. 서울 생중계가 나왔다. 밤의 서울이었다. 거리는 조용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편의점 불빛이 켜져 있었다. 지하철이 운행하고 있었다. 평온했다. 마커스는 노트에 적었다. 세계의 차트가 붉게 물들었지만 서울의 밤은 푸르다.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네온 불빛들. 고층 빌딩들. 조용한 광휘였다. 연구소에 불빛이 보였다. 여전히 켜져 있었다.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다. 0.001%와 싸우고 있었다. 원자를 쌓고 있었다. 마커스는 노트북을 열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다. 강대국의 시대가 끝났다. 타이핑했다. 가장 시끄러운 나라가 흔들렸다. 가장 조용한 나라가 세상을 움직였다. 다음 문장. 힘은 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없으면 멈추는 기술로 만들어진다. 계속 썼다. 트럼프가 벽을 세웠다. 중국이 절실해했다. 실리콘밸리가 항복했다. 하지만 서울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인가?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을 썼다. 21세기의 제국은 총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필요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그 제국의 중심은 서울이다. 파일을 저장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봤다. 필요의 제국. 노트북을 닫았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갔다. 서울을 내려다봤다. 조용한 도시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강대국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규칙적으로. 강하게. 멈추지 않고. 마커스는 속삭였다. 세계의 심장은 이곳에서 뛴다. 그리고 그 박동은 이제 전 세계가 들어야 할 미래의 리듬이다. 창밖의 불빛들을 봤다. 하나하나가 완벽을 향한 싸움이었다. 세대가 이어온 약속이었다. 지하 1000m의 어둠이 지상의 빛으로 이어진 역사였다. 조용한 자가 이긴다.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리고 한국은 가장 조용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연구소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은 싸울 것이다. 0.001%와 원자 4겹과 완벽과 그리고 세계는 그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절실하게.